여러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했습니다. 워크아웃. 이거 뭐 치명적이죠. 워크아웃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불 능력이 없다. 우리 망할지도 모른다. 이 선언 아니겠습니까? 일단 태영건설이 대주주가 그러니까 윤세영 회장이 1,000억 이상의 사채를 출연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PF 부실 문제는 태영만의 일이 아니죠. 한국 경제를 집어삼킬 만한 사안입니다. PF가 뭐의 약자입니까? PF가 뭐의 약자예요? 여러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PF가 뭐예요? 뭐의 약자예요? 아파트 상가 건설 때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 자산 담보나 신용 없이 미래 수익을 토대로 사업비를 빌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그냥 뭐 주민등록증 딱 내민다고 다 빌려줍니까? 아니죠. 너 얼마나 담보를 걸 수 있어? 너 어느 정도 신용이 있어? 그동안에 빌려간 거 제때 갚았는지 그 실적을 얘기해봐. 그리고 너 기본적으로 재산 얼마 있어? 만약에 네가 못 갚으면은 그거라도 우리가 회수를 하려고 하니 내놔봐. 이게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이 PF는 뭐냐? 부동산이 한참 잘 나갈 때, 뭐 그냥 뭘 짓기만 하면은 그냥 분양받겠다고 줄 서고 뭐 텐트 치고 밤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때, 금융기관이 달리 신용을 보지 않고 미래에 대박 날 거니까 그 돈을 빌려주는 게 바로 PF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네. 가면순정이님, 사실 우리나라 PF 사업 자체가 부실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였어요. 근데 부동산이 정말 기형적으로 미친 듯이 대박 났을 때, 그때는 이 PF가 정말 동네 개들도 땅값 비싼 동네에서는 그 현금을 입에 물고 다니는 그런 시즌이 있었죠, 실제로. 9월 말 현재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어느 정도냐? 134조 원입니다. 2년 동안 20조가 넘었어요. 자, 이 중에 토지 매입 용도 등으로 빌리는 사업 초기 대출, 브릿지론이라고 하죠. 30조.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를 뇌관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건설사들 부동산이 한참 잘 나갈 때는 정말 식당에서 음식 시키듯이 돈을 받아갔는데, 은행권에서. 그런데 지금 부동산이 꺾였단 말이에요. 만기 연장을 했습니다. 계속 연장을 했는데 결국에는 건설사들이 이제 한계에 몰리게 되죠. 브릿지론을 많이 내준 제2금융권 연쇄 부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미 증권사 PF 대출 연체율이 14%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진짜. 태영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뭐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태영의 윤세영 회장의 사재 출연이 논의되는 것은 지금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주주 윤세영 회장, 당신 왜 가만히 있어? 지금 당신 처지가 과거와 같은 줄 알아? 이러면서 압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대주주의 고통분담 없이 이게 과연 채권단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지만 이게 성공하려면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75% 이상. 그러려면 대주주가 당연히 고통분담을 약속해야죠. 아울러 혹독한 구조조정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겠다? 오늘 매일경제 보니까 제대로 갚지도 않고 대주주에게 지금 정부가 분노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또 태영한테 뭐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채권단은 대주주의 사재 출연에 대해서 SBS 지분도 내놔라 이러고 있어요. 와, SBS까지 내놔라. SBS가 태영 재산의 핵심 아닙니까? 알짜 중에 알짜 아닙니까? 태영그룹은 계열사 기업 가치가 2조 내지 3조대로 거론되는 알짜 계열사 에코비트를 팔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SBS 지분은 못 판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건 내놓기 싫은 겁니다. 왜 그럴까? 윤세영에게 SBS는 도대체 어떤 존재기에? 6.25 때 월남한 윤세영은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윤세영이. 그리고 이동영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명그룹을 이끄는 국회의원 3선을 했던 사람. 이 사람 보좌관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윤세영이. 그러면서 정계에 많은 인맥을 쌓았는데, 이동영 회장이 정계에서 물러난 뒤 1973년에 윤세영이 태영건설을 만듭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업가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 뭐 사실은 초기부터 잘 될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하여튼 정치권 인맥을 통해서 관급 사업을 많이 따냅니다.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각종 건설 공사가 늘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태영이 사실은 아파트, 주택 건설 이것보다도 SOC라든지 군부대 이전 이걸 통해서 이제 점점 그 자산을 축적해 왔지요.
지금은 뭐 지식센터, 쇼핑몰 이런 걸로 이제 큰 회사인데 이 결정적인 변곡점이 1990년대 초에 찾아옵니다. 당시 노태우 정권이 방송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민간 방송을 만들 수 있게 한 거예요. 노태우의 친구 전두환은 말이죠. 민간 방송이란 게 어딨냐. 다 공영 방송으로 만들어 해가지고 그 TBC 동양방송을 KBS에 통폐합시키고 DBS 동아방송도 KBS에 통폐합시키고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민간 방송을 씨를 말렸습니다. 근데 다시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노태우 정권에서 태영건설이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와,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건설 회사인데다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규모도 훨씬 작았고 그래서 지역민방 SBS의 그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내보내는 SBS의 사실상 지역 중개소 역할을 하는 지역 민방, 지역 민영 방송 중에는 태영보다도 잘 나가는 건설사 대주주도 있었습니다. 청구그룹, 대구방송이 대표적인 예죠. 와, 이 완전히 순위가 바뀌었어요. 노태우 정권은 왜 태영한테 새 민영방송 사업자 지위를 허락했을까? 당시 최병렬 공보처 장관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태영한테다가 방송하고 아무 상관없는 태영한테다가 이 지역 민방, 서울 지역 민방, 그러니까 KBS, MBC의 어깨를 나란히 할 3대 지상파 방송으로 태영에다가 SBS를 허락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사옥이 여의도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사옥이 여의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여의도에 없죠. 목동에 있죠. 아니 사옥이 여의도에 있다고 KBS, MBC가 여의도에 있으니까 또 다른 지상파 방송 사업자도 여의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태영 본사가 당시 여의도에 있었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뒤편에. 야, 정말 참 골 때리는 논리였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윤세영 씨가 그 최병렬하고 굉장히 막역한 사이였다고 하더군요. 공보처 장관을 하던 최병렬 씨가 그래서 윤세영한테 밀어준 거 아니냐. 윤세영 씨가 또 민자당 재정위원도 했었습니다. 민자당 여당 재정위원도 했었는데 민방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그 재정위원직을 내놨어요. 예. 그렇잖아요. 민자당 재정위원인데 그 민방사업권을 따내면은 그건 당연히 비난을 받죠. 근데 말이죠. 최병렬 아들이 누굽니까? 최희준 씨라고. 최희준 씨. 그 사람이 나중에 SBS 기자가 됩니다. 앵커까지 했고요. 그러다가 TV조선에 넘어갔습니다만. 자, 이로써 이제 KBS, MBC와 함께 3대 지상파 방송으로 SBS가 뜨게 됩니다. 근데 윤세영 회장은 SBS를 어떤 공공의 언론으로 키우고 본인의 어떤 사적 욕망을 눌렀느냐? 아닙니다. SBS가 4대강 사업 비판 보도를 하려다가 윤 회장이 나서서 막았어요. 그래놓고 태영건설은 4대강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이 아치가 할 짓이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2015년에 박근혜 정권을 도와라 이런 지시를 또 내립니다. 그때는 SBS 출신이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 요직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다른 건설사들 비리는 보도하면서 태영건설 비리는 전혀 보도를 안 하든지, 예. 또 태영그룹이 운영하는 인제 스피디움 홍보에는 또 SBS를 동원하기까지 합니다. 공공재인 방송을 사유화하고 시청자와 국민을 우롱했던 것이죠. 사실 서울의 지역민방인 SBS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지역민방, 특히 그 대주주가 건설사인 그 민방 같은 경우 방송의 보도 기능을 사주의 권력과 사세를 키우는 비즈니스 도구로 사유화했습니다. 언론 사업엔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집권, 편성권 침해도 발생했고요. 저널리즘이 망가지는 일이 수두룩했습니다. 예전에 박덕흠 의원, 가족 건설사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대의 공사를 수주했다. 박덕흠의 가족 건설사들이 이제 박덕흠이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사실은 국회의원이 갑이고 저기 피감기관이 을 아니겠습니까? 피감기관의 어떤 사업을 수천억 수주했어요. 박덕흠의 가족 건설사들이. 야, 이게 보도가 됐을 것 같습니까? 건설사들이 대주주인 방송신문들이 보도 안 했습니다. 그때. 자기들 일이니까 또. 강원도에선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 건설사가 이제 대주주인 어떤 언론사의 일인데 사회부에서 근무할 당시에 시공된 아파트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제보가 왔는데 취재를 갔더니 현장에서 시공사가 어딘지 살펴보니까 내가 소속된 회사의 대주주였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도하겠다라고 이제 상부한테 이렇게 이제 발제를 했는데 야, 너는 지금 몇 년 차인데 아직도 눈치가 없냐? 어떻게 이런 걸 가져와? 이런 꾸지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덮었대요. 그냥. 그래서 아이고 어디 이런 노가다 십장들을. 건설사 오너는 언론사를 통해서 사회적 인맥을 쉽게 넓힐 수 있고요. 언론사 사주라는 위치가 건설사 오너보다 훨씬 정관계 인사들을 사귀는데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반건설의 사주가 서울신문을 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건설사 회장이 아니라 언론사 회장이면은 그 정치인들이 또 행정관료들이 만나주기 얼마나 좋아요. 그럴 때 슬쩍 민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건설사 오너는 정부 정책이나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이권을 따내기 쉽고요. 또 아울러 정부 정책과 주요 정보들을 소속 기자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을 더 확장할 수가 있는 거죠. 사업을 더 확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SBS는 정말 한국 언론의 수치입니다. 수치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SBS는 이재명을 싫어했습니다. 그건 제가 잘 압니다. 아마 경기도청 이전을 했잖아요. 그죠? 광교 쪽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권상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를 죽이는 그런 보도를 SBS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했던 거 아닙니까? 조폭연루설. 아무 상관이 없는데 조폭연루설 제기했고요. 또 제가 진행했던 SBS 라디오 프로그램. 이재명 대표가 경찰에 입건이 돼서 이제 송치가 되고, 그때 송치라고 하지 않았죠? 기소 의견으로 이제 송치가 되고, 검찰이 결국 기소를 했을 무렵에 그때 이제 제작진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 SNS, 개인의 SNS에다가 경찰이나 검찰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런 연락이 왔어요. 그러더니 그 방송에서 이재명을 막 그냥 헐겁게 씹는 사람, 사실이 아닌 걸로 막 씹는 사람, 저기 위디스크 누구야 그 사람, 양진호하고 이재명이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는 식으로 떠드는 그런 출연자를 계속 나오게 했고요. 자제시키지도 않았어. 아예 그냥 판을 열어줬어. 근데 그래서 바로 그날로 그만둔 거 아닙니까? SBS 라디오를. 이 SBS는 그래서 그동안 건설 자본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보도와 마타도를 유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그건 못 참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만뒀어요. 자, SBS에 좋은 언론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언론인들에게 굉장히 누가 됩니다. 태영이 SBS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태영은 SBS를 토해내기 바랍니다. 건설 자본으로서 건설 사업에만 충실하고 SBS를 토해내기 바랍니다. 더 이상 SBS를 소유함으로써 건설 자본의 언론 장악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SBS가 되지 않게 스스로 SBS를 토해내고, 그리고 이 워크아웃 국면에서 채권단에게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윤세영 회장 이제 그만하실 때가 됐습니다. SBS 토해내세요. 언제까지 당신이 팔자에도 없는 언론인 행세를 할 것입니까?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들한테 또 넘겨주려고 그랬잖아. 아들이 신통치 않아 가지고 자기가 다시 경영권을 손에 넣었는데 노욕입니다. 그냥 SBS를 국민들에게 돌려주세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